홀로 설 수 있을까? 가끔 웃지 몰라. 여러분, 버스에서 지금 버스를 기다릴 때 뒤에 한 번만 사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을 253개 지역구 중에 분당, 을 지역구 한 지역구에서만 저렇게 이런 수많은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구를 다 합하면 거의 지금 천 개가 넘는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블랙시위 부정선거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정말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남역에 이런 사진전과 이런 집회 시위를 하는 이유는 아직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부정선거가 있었겠어? 21세기 대한민국에 설마 부정선거가 있었겠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관심이 없으신데 정말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번 버스 기다리실 때 심심하시니까 뒤에 사진 같은 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일부러 멀리서도 보이라고 저희가 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멀리서도 잘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저작권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와 주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기타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많이 좀 이게 퍼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4.15 총선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총체적 부정선거고 저희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사진 안 보이게 건국씨 사진 안 보이게 얘를 비켜주실래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거 피나는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한 똑같은 프린터로 똑같은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되는 게 사전투표제인데 사전투표 용지가 양쪽 여백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용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CCTV가 당연히 달려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공공연히 보안이 된다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헬스트레이더장 이런 CCTV도 없는 이런 구석진 공간에다가 이걸 투표함을 보관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한 국민으로서, 저도 일반 시민이고 한 청년으로서, 그리고 2달 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강남역에 6시부터 7시 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서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행진을 해서 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은 이미 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지금 이걸 아무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 일반 청년들, 일반 직장인분들, 일반 노년인분들, 일반인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 유튜버의 집에 가서 블랙시위 부정선거 딱 한 번씩만, 블랙시위 부정선거 딱 한 번씩만 검색해 주길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가 지금 서초역에서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행진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 일반 시민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지루하시면 유튜브로 부정선거 블랙시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이번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증거가 많고 너무나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진짜 이전까지는 저도 믿진 않았지만 사기를 쳐봐야 몇 군데 지역구 쳤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 일이 아니라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저도 스스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4.15 총선만큼은 정말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그냥 대놓고 사기를 쳤습니다. 한번 통계 수치나 사전투표 통계 수치나 여기 사진 걸린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 뒤에 사진이 크게 걸린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A4 용지 크기 사이즈를 정말 돈을 들여서 크게 지금 엄청나게 확대해서 선명하게 뽑아놨습니다. 저 사진들이 이번 투표하면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것도 분당을 지역구에서만 저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지금 이 서초에서 나온 투표지가 분당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서초 갑인가 을이라고 적혀진 투표지가 분당 갑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그냥 투표함을 막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지를 막 넣는 와중에 자기들도 이제 혼선이 생겨서 다른데 지역구가 막 분당 을 지역구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10분에서 20분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행진을 끝나고 일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때 정말로 좀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정선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아니 저 같은 청년들은 앞으로 한 5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이 부정선거로 뽑힌 이런 저희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단지 0.1%의 기득권만을 위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위정자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 돼지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많은 연예인도 많이 보고 요가 프로그램도 많이 보지만 지금 부정선거 블랙시를 오늘 하루만큼은 좀 많이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딱 100명 모르는 사람들에게 100명에게만이라도 이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알리는 게 저희는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버스 정류장 옆에 저희가 이렇게 집회 장소를 잡았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검색하시기 좀 힘드시면 버스 타시면은 그때도 혼자지 않습니까? 버스 타시면 그때는 유튜브에 꼭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꼭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십시오. 정말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한 번만 검색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일반 청년들과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서초역과 강남역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집회를 알리는지 블랙 시위를 알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은 이제 행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저희는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정말 진지하게, 절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옵니다. 네이버는 다 검열을 하고 유튜브나 구글에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십시오. 이 블랙 시위는 홍콩에서 유래된 걸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저희의 자유민주주의를 빼앗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홍콩의 블랙 시위를 이어받아 한국의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블랙 시위 청년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엔 정말 절박합니다. 그 이전까지 자기들끼리 뇌물을 먹고 사기를 치고 그런 거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뭐 하든 말든 제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돈 벌어서 성공하고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아예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투표권과 국민 주권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도대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정말 절박해서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진을 20개 크게 만들고 철망까지 만드는데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너무나 지금 부정선거를 알리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지금 저 같은 일반 청년이 여기 와서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이런 집회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저 역시도 전투경찰 나와서 하도 집회를 광태로 많이 막으러 다녔기 때문에 정말 집회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얼굴 그냥 TV로만 집회만 봐도 토 나올 정도로 저는 2년 동안 방패를 들고 집회를 막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고 거의 10년 넘는 기간 후에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도 저는 깨닫고 너무나 지금 절박하고 위험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만에 방패를 든 후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 집회를 제가 주최하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한 지 이제 딱 2개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명만 오늘 여기서 알고 가고 그 100명이 집에 가서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
양 옆에 손을 잡고 딱 2명한테만 얘기를 하면 200명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명이 또 양쪽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400명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100명, 200명, 400명, 800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조작을 한 정권, 그리고 알고도 가만히 있는 미래통합당 이 정권 두 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검색을 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블랙시위, 제가 입에 닳도록, 그리고 뇌에 정말로 딱 꽂히도록 수백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부정선거 블랙시위 유튜브에 한 번씩만 검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는지 한 번씩만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한 번씩만 응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위 단 한 번씩만 검색을 해 주세요.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위 한 번씩만 검색을 해 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되게 기쁩니다. 이미 블랙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이것을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위를 여기서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역대로 지금 버스 기다리는 줄이 깁니다. 그만큼 저희의 이 마이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정하게 뽑힌 정치인들과 어떤 법적 투쟁이 벌어지거나 시비가 붙었을 때 이 나라는 여러분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조그만 옷깃만 스쳐도 벌금형 500만 원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게 이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0.01%의 기득권만 살고 그 나머지 99.9%는 아주 조그만 파이를 먹이만 주며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천상계에서 살겠다. 99.9% 너희들끼리 아웅다웅 하면 잘 살아라. 아마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금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한패입니다. 절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고칠 수 없습니다. 왜?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아니, 부정선거면 미래통합당이 왜 가만히 있냐? 미래통합당이 나서면 민주당 애들 다 사형시키고 완전히 정권 엎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냐?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 말에 설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한패입니다.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정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며 지네들끼리 계속 해먹는 겁니다. 아마 저는 10년씩 자기들끼리 짰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 10년 해먹고 아마 다음 민주당 정권이 10년 해먹기로 저는 자기들끼리 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그들의 노예가 될 뿐이고 모든 투표행위는 그냥 요식행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블랙시위 부정선거 진짜 단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십시오. 버스에 타면 에어컨도 나오고 정말 시원할 겁니다. 정말 뒤에 사진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에 블랙시위 부정선거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십시오.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블랙시위 청년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면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4.15 총선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역 6번 출구부터 저쪽에 5번 출구까지 수많은 부정선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쁘지 않으시면 저기 5번 출구 끝까지 한번 가셔서 부정선거 증거들 좀 많이 봐주시고 피켓을 읽어주시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지금 이 땡볕에 뜨거운데 2시간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부정선거 피켓을 감수하고 지금 피켓을 들고 이 강남역 6번 출구와 5번 출구 저기 끝까지 지금 이 블랙시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역에서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집회를 끝내고 행진을 여기까지 옵니다. 그분들이 오면 시끄러워서 이렇게 마이크도 잘 못 잡습니다. 그 전에 일반 시민분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절절하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에 더 당하고 있어요. 자기네 민주당이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지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도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뿐만 아니라 일반 중류 이상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발바닥을 맞추며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기득권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저희는 무조건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정책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 6.17 부동산 정책 너무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삽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정책은 처음 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선거로 더 자기들이 자리를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뽑는 게 아닙니다. 0.1%의 기득권, 0.01%의 조작 세력이 자신을 뽑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0.01%의 기득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정책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한 달에 정말 죽어라 이래서 300, 400, 아니 좀 많이 벌면 500 이렇게 벌어가지고 차 할부 내고 집 이자 내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정수기 핸드폰비 내면은 한 달에 겨우 100만원씩 적금하는 그런 저희가 제일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월급은 그만큼 올랐습니까? 제 월급은 2년 동안 거의 동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송파구인데 이제 송파구 집은 저는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하남시도 이제는 저는 거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직장이 송파구인데도 저는 저 멀리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통근시간만 왔다 갔다 3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절대 우리 같은 시민들, 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뽑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 0.1%의 기득권이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들이 조작을 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지 절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4,500원이 아니라 4,500만 원도 아니고 4조 5천억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반이나 되는 4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뽑는 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정선거의 폐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투표를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한 표로 가지 않고 그들이 조작을 해서 그들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결과가 나온 결과가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이 됐습니다. 이게 돌려막기지 뭡니까?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통일부 장관이 무슨 자리 나눠먹기 돌려먹기 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박지원 국정원장만 생각을 해도 정말로 지금 정권은 말이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블랙시위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블랙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정선거를 밝혀서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위 단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십시오.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위 단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권력형 범죄 아니면 그 외의 범죄들, 이 부정선거마저도 수사를 못합니다. 이 부정선거마저도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공수처 사람들이 이거를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딱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2달 반 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정권 눈치를 봅니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민중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오든 서초에 나오든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강남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급합니다. 이 민주당이 절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잘 몰라서, 정치를 잘 몰라서 4년 전까지 민주당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민주당은 절대로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586 세대, 이인영, 그 외 우상호 이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사파라 불리는 친북 친중 정권이고 그들이 꿈꾸고 원하는 세상은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공산당이 계속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정선거 블랙시를 막아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 블랙시를 퍼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씩만 뒤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고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십시오.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셔서 진실을 알아간다면 저희는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니까요. 계속 유튜브에 부정선거 블랙시를 단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십시오. 정말로 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머니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크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영업사원입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좋은 물건 주시면 그거 팔아가지고 영업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 적어왔어요. 연설 초보라. 안녕하세요. 김포 아줌마입니다. 저는 부동산 영업사원이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으로 점점 영업이 어려워지다 현재 비자발적 실업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저는 서울 변두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3층짜리 주택이 1억 2천만원에서 6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착실히 저축을 하면 전세로 이사를 가겠거니 하던 제 꿈이 무너져 너무도 속상했지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건국이 될 때 토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은 지주들에게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몇 년간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땅값을 갚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땅을 돈을 주지 않고 몰수를 하고 농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즉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남한은 풍족하나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사회 문제가 되었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인 거죠. 북한은 70년대 초까지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다고 하나 그 후 역전되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북제재로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대체로 가난합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해체되어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공산화하느냐 체제를 바꾸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을 선택했을 때 5년간 나라를 잘 다스려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해달라는 의미였지 부정선거를 하고 나라를 공산화하고 체제를 전복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체제를 바꾸는 것은 여적죄에 해당하며 여적죄는 사형의 원칙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 매국노 문재인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속이 시원한 사이다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홍준표 의원과 배현진 의원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사형이 선고되면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 파란 귀한 집에 들어앉은 자들 아마 겁이 벌벌 날 겁니다. 예, 다리도 덜덜덜 떨리겠지요. 6월 17일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반증입니다. 집값 폭등, 투기를 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세금도 잘 내야겠지요. 그러나 집을 살 때, 팔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집을 판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밝혀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이 집값의 30에서 4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 또한 아주 그냥 월급이 잘 나오는 빵빵한 직장에 다녔을 때의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이 될 만한 지역은 중국인들이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울까지 진출했습니다. 2018년 초 추미애가 토지공유제를 언급하였고 서서히 법을 바꾸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봉산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경제적으로 봉산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에 대한 자국민의 역차별까지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포격을 보면서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매국노 문재인을 북한도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률 개정을 막고 악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정치인들 어떻게 믿습니까? 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문재인은 퇴진하라! 매국노 문재인은 퇴진하라! 나라 안보 책임 못 지는 무능한 문재인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다. 지금 당장 선거인은 해체하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번 블랙시 싸움은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 지네가 용과리 똥패 다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블랙시 이번 부정선거에서 만약 싸움 지면은 저는 우리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블랙 시위를 거의 모든 단체를 다 다니면서 지금 부정선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성희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저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스크 벗고 갈게. 용인에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저는 항상 선거 결과에 관련된 전단지와 간판을 갖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회사 퇴근하고 매일 틈틈이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해서 오로지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엔 손으로 직접 쓴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판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11일 이틀간 1100만 명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이때 투표한 걸로 결과치를 보면은 민주당이 81.9%, 204석, 통합당이 18.08%, 45석을 득표를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고, 4월 15일 날 본투표 때는 1,700만 명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이때 투표한 걸로 결과치를 보면은 민주당이 49.8%, 123석, 통합당이 50.2%, 124석으로 통합당이 오히려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 같은 사람들이 단지 3, 4일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표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은 사전투표 시 투표했던 1,100만 명의 국민들이 진보 성향의 국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말에 투표하러 온 국민들은 대다수가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었고, 그래서 82%에 가까운 수치로 민주당을 찍은 거였고, 3, 4일 뒤에 수요일에 투표하러 나온 1,700만 명의 국민들은 진보 성향이 아니었기에 민주당, 통합당을 반반씩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선관위도 대단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만 봐도 저들은 국민들을 덜 떨어진 머저리, 아니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시지 빵들을 되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연설만 하면은 좀 지루해서 젊은 청년들이 아직 시간이 뭐 많이 없지만 좀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 이 두 분이 준비를 한 건데, 네, 뭐 괜찮죠?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네. 아마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무대로 아마 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탄일반 박스 분들, 아, 네네, 한 분 더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오시죠.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빵 2호입니다. 저는 저희의 장기를 다 빼가더니 새로운 다른 하얀 장기들로 저를 채우는 바람에 저는 제가 그때부터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잠깐만. 저 너무 처지거든요. 조금만 하이톤을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저의 장기를 어디 선자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곳에서 빼가더니 새로운 하얀 종이들로 저의 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나의 몸인가? 아니면 다른 것의 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부턴가 저의 어떤 눈동차에 실려가 새로운 장기로 채워지는 것이 파쇄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을 칭찬과 박수로 먹고 삽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계시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회의원분 중에 제일 앞장서서 이 블랙시를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민경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 4.15 부정선거다. 4.15 선거는 이기고, 대표에서 우리가 도둑질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부정을 밝히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 선거가 지나가면 다음번에 이렇게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그거는 부정이나 부정이 아니었고 불법이 아니었고 부실이었다. 부실인 게 좀 관리 부실인 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옳은 얘기인가요? 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 걸릴 뻔했거든. 근데 걸릴 뻔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만약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다음번부터는 걸리지 않겠다. 다음번부터는 부실이 없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부정선거를 자기네들이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에 불법선거의 증거가 많이 드러난 이번 4.15 부정선거, 이거의 부정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부정선거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서 다음번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 왜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좌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십시오. 다음은 없다. 예, 이게 바로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의 시작입니다.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들의 민의를 왜곡해서 진 선거를 이겼다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그 가짜로 얻은 표를 갖고 지금 국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갖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회 독재거든요. 의회 독재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 사법부 전부 다 잡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회만 해도 의회 안에서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서 과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고 차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가로막고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이제 독재에 필요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히고 다시 무효화해서 재선거를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검찰에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검찰 수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을 주는 이 시간에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검찰은 자칫하면 이번 부정선거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에게 경고합니다. 대법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대법관들이 지금 대법원의 9자리를 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영어로 justice라고 부릅니다. justice, 정의예요. 그들을 부를 말이 없어서 최상급으로 부르는 말이 정의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묻느냐? 대법원에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대법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것이 정의냐를 판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대법관들을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 잘못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기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이런 이류 국가보다도 더 못한 나라로
우리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총선이 있은 다음에 부평갑 재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6월 10일 날 결정을 내려서 6월 29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월 달이 다 가도록 그 검표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대법원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대법원은 부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외압, 정치적 외압을 모두 거부하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루속히 재검표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쉬고 방학도 있고 뭐 더운 날 다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선선해지면 다시 나오겠다. 다음에 나오겠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그동안에 이번 선거는 그냥 굳어지고 말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불법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불법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결정을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없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가는 차량들, 또 지나가는 행인들께 우리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젊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뜻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도록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 강령으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 분노하라.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단돈 10만 원이라도 누가 뺏어가면은 우리들은 분노할 겁니다. 표 한 표의 가격을 보면 4,7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4,700만 원, 우리가 투표한 것은 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표한 용지는 오늘도 시흥에서 갈려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온 인쇄소에서 인쇄해온 도둑표들이 검표가 되고 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바꿔친 투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은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2번째, 우리가 혼자 분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그러니 조직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십시오. 단톡방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야 합니다. 3번째, 소리치라! 외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외치지 않으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치지 않으면 내일은 3, 4, 5 모여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귓속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혼잣말, 입술 들썩이며 혼잣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생시에 하지 못하는 말을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드디어 소리치는 법을 몰라서 우리들이 꿈에서나 이부자리 걷어차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리칠 수 있을 때 이번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소리칩시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3, 3, 5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우리 또 친구가 조화가 된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 서울뿐만이 아니고 아까 온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천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품고 우리 4.15 부정선거가 조작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재선거 무효화를 선포해서 우리가 재선거를 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앞서 나갑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창우 의원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창우, 검열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한번 더. 감사합니다. 동료의 또 기차고. 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청년들 취업 잘 되십니까? 안 되시죠? 대학 졸업해도 앞이 캄캄하시죠? 그리고 나이가 30이 다 돼가도 아직도 부모님 주머니 털어먹고 살고 계시죠? 40이 된 날 뭐 미래가 보이십니까? 이 상태면은? 아닙니다. 지금 인국공 보세요. 그죠? 계약직을 다 정규직 전환해주고 2020년 공채 딱 한 명 뽑는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계약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김대중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민정이 그 인국공이 불합리하다니까 하는 말이 계약직들이 불공정한 직업이라 그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를 못한 게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회가 없어서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살만한 집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또한 다 부잣집 아이들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학비 내주고 본인이 알바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 진중권이나 홍준표가 뭐 개벨스라고 말하는 분 계시죠? 유시민 씨. 그 개벨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개벨스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시킨 자가 사실은 히틀러가 아니라 개벨스입니다. 근데 그 개벨스가 왜 개벨스냐면 이 사람이 입사 시험을 3번 떨어졌는데 본인이 떨어진 거를 자기 무능력을 생각을 안 하고 유태인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태인을 증오했습니다. 본인이 무능력해갖고 취업을 못하는 거를 유태인을 증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억지스러운 말의 대명사가 게벨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중산층입니다. 독재 국가에 없고 조선시대에 없었던 게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절대 빈곤 국가를 못 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산층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이뤘습니다. 제가 이름을 못 외워서 적어왔습니다. 예, 저기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는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 두 가지를 이루려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덕분에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산업화를 이뤘고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중산층이 생겼다고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이룩한 그 산업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박정희라고 했습니다. 왜냐? 중산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주성이다 뭐다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나라는 독재로 가는 거고 독재로 가면 가난해집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들 자체가 괴벨스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이분 저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뭐 자기네 말에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가 천국이라고 진짜 좋은 나라라고 꿈꿨던 게 아메리카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코리아 드림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산업화로 나날이 잘 살아지고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지만 자식 공부시키고 집을 살고 그 자체가 코리안 드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중산층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중산층이 살아야 청년들의 권리가 주어지고 직장이 주어지고 청년들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줄 테니까 청년들 꼭 일어나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으세요. 그 기본이 바로 투표권입니다. 투표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인구권 같은 그런 사태로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부정선거에 동참합시다. 아 정말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초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사실은 7번 가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특히 젊은 분들 좀 얘기를 빨리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 네, 이 친구 닉네임은 용이고요. 용이 이제 이 친구가 복싱을 오래 해가지고 덤비면 죽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용이 씨의 용이님이 한번 이 부정선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번 출구에서 그 시위 집행부에서 이제 기획하고 있는 그 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이제 할 일도 많고 바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반드시 가져야 할 주권을 도둑 맞았고 그게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언론도 다뤄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노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이게 부정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쵸? 예, 다 아시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께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계속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외치다가는 이제 저희끼리만 하다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친척 모두 다 한 명씩 붙잡고 진실된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시다면은 저희 여기 집행부나 저희 7번 출구, 뭐 4번 출구 자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은 자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시고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거 시위를 집행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도 다 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을 길게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딱 한 분 정말 민혁분 한 분 말씀만 딱 듣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분이 지금 뭐 이게 감기가 걸려서 오늘 말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청년은 정말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 컴퓨터 잘하는 이런 천재공학도라고 좀 부담스럽지만 예, 뭔가 거품이 있었네요. 예, 잠깐만, 마스크는 안 돼요. 예. 저는 공학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예, 이제 블랙시 관련해가지고, 1일부터 나왔었어요. 5월 1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서 이제 거기에서, 종합 쪽이죠? 5월 1일에 시위가? 네, 그쵸, 과천, 예. 그쪽에서 하던 시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4번이든 5번이든 7번이든 약간 좀 어떻게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랑 상관없이 이제 저는 그래픽 작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현생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거가 나오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이렇게 힘내주시고 계신 것만 보더라도 정말 뿌듯합니다.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 세대랑 저희를 계속 분열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어르신 세대들의 이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도 이제 어떠한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말고 저희끼리 꼭 힘을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 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나오셨다면요. 예.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같이 힘 모아서 이 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분들 여기 왔는데 이제 가봐야 된다니까. 맞다.
저기 오늘 버닝썬의 김상규 씨 아시죠? 네, 그분 오늘 힘들게 모셨는데 잠깐만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에 적을 두면서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이 돌았고 중국에게 성상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저는 이를 밝히기 위해서 언론에 무수히 제보를 했고 외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는 와중 청와대 윤총경이 나왔고 민정실과 연루된 사건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정치권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현 여권의 인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보단체와 그리고 청와대와 이제 가깝다는 인사들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들이 YG 승리가 번 돈들이 이제 정부로 이제 흘러간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사모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좀 조국 사모펀드와도 좀 연결고리가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청와대 여권 인사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외신 인터뷰를 하려고 하자 그만해라라고 많이 회유를 하셨고 저는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오히려 뭐 노는 것도 좋아했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광고 찍고 문화예술계 일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떤 뜻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피해자들을 그냥 사실만 규명해달라고 제안을 하니 그들은 저에게 문화부의 높은 사람들을 제 앞에 모셔다 상규야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버닝썬 피해자들 묻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국 여성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좀 그들이 내가 미디어에서 알던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작년 반일 시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반일 시위를 청와대와 가깝다는 인사들과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공중파 언론 이제 PD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시위로 가야 된다 혹은 5.18로 뮤지컬을 제작하든 영화를 제작하든 총선을 기획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보도가 됐고 반일 시위가 엄청난 규모인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러 광화문에 갔습니다. 문재인 탄핵 집회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반일 시위만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공정보도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국가에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공정보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미디어 정치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운동장이 평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집하지 못하는 집회하시는 우파 어르신분들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뜨거웠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개천절 그 우파 최대 집회 전날에 진보단체 인사들이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자 했던 것에 대해 좀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덮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2020년에 또 윤미향 사태, 인국공 사태, N번방도 좌파 인사가 나오니 바로 기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들한테 다음 받는 겁니다. 이들은 덮기 위해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 분들을 아스팔트 위에서 목격을 했고 옳은 말씀을 하는 걸 알았고 저도 뭐 진실과 진리를 찾고 싶어서 나온 거지 뭐 어떤 내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계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이제는 좀 희망을 느끼는 게 작년에 비해서 청년분들이 정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신 그 청년분들한테 깨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처럼 다시 합쳐가지고 그래서 뭐 통합했던 것처럼 다시 또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다음 주에 좀 나와주세요. 네, 광고업을 했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미래통합당 창당을 할 때 도왔습니다. 뒤에서 이제 창당을 도왔고 중앙선대위에 있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나는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나왔고 그리고 부정선거 처음 생긴 날부터 좀 지켜봤습니다.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고 지켜봤고 이제 뭐 미래통합당 내에서 작년에 유력하게 싸워온 인사들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의중을 물었고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뭐 증거보존 신청이나 뭐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저기가 뒤집으면은 뭐 그분들의 또 싸움이 시작될 거니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요 매드레스너로 유명한 이제 여자분 두 분을 이제 끝으로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여자 두 분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호 지루하니까 구호 한번 치겠습니다. 자, 뭘로 할까요? 문재인 방패 할까요? 문재인 방패? 문재인 간첩. 문재인 방패. 네. 총선무효. 네. 문재인 뭐 구속이든.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조선대 뭐고요? 문재인 체포하라. 자,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원천무효를 외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거 그냥 제가 탈진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더 크게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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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강원도 인제에서 오신 우리 페이스북에서 항상 1인씩 사진 올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성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선 한상철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5월 9일날 16일날 10번 출구에서 강원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혼자 강원도 18개시의 1인 블랙시로 역사를 이뤘습니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강준영 대표, 김사랑, 전장용, 그리고 젊은 블랙시 전사들을 보고 저도 본 나이는 62이지만 조금 깎아서 42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 많고 18개시군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 땀 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순회해서 블랙혁명, 블랙시위, 우리 청년 전사들을 깨우치고 대한민국의 블랙시위, 블랙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에 한 몸 바쳐서 전국을 순회할 것을 또 한 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원천무효를 외쳐주시는데 저는 머리 깎고 아스팔트에서 누워서 인제군의 내린천댐도 막아보고 시민단체를 하면서도 약자를 건드리거나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사정없이 제가 물어뜯는 놈입니다. 여러 청년 전사들을 보고 이 42살 한상철이가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전국을 또 제가 순회를 해서 블랙혁명, 블랙시위 전사들을 깨우쳐주고 대한민국이 블랙시위 혁명이 일고 있다는 걸 깨우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제가 부정선거하면 원천무효하는데 제가 부정선거 말씀을 따라서 해주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꼭 모실 분 2분 모시고, 아니 3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돌려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투어를 해서라도 우리 블랙시 블랙혁명 우리 청년 전사들을 깨우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모실 분은 공정련 우리 양 위원장님과 양선혁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정창화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그 공정련 부위원장님 아까 같이 계셨는데,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타임을 우리 저기 아까 제가 짜옹을 했습니다. 그 몇 분 드리면 저기 한 2,000원 주신다고 그랬어요. 빼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공정련 양선혁 회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모이는 대로 한상철이가 아니라 블랙혁명 블랙 전사들을 위해서 한없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경찰서 문을 맨날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7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알고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죄로 해서 선관위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음에 또 조사받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전화번호가 노출돼 가지고 도청, 감청, 상시체제 받고 있습니다. 카톡도 못합니다. 페이스북에 친구도 못합니다. 기본권을 완전히 말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원죄가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훔친 이 사악한 세력을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랙시위에 젊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훨씬 감정의 호소를 잘하고 국민의 설득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발을 하고 시위를 시작했지만 블랙시위를 위해서 제가 가감히 포기했습니다. 블랙시위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시민혁명을 살구혁명처럼 완성시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이 블랙시위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새로운 대한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통합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신당을 만들어서 블랙시위라는 이분들이 국회에 나가서 이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저는 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혁명을 성공해서 저희 당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서 정말 멋진 국민주권이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죠? 블랙시위 제가 외치겠습니다. 블랙시위 영원하라! 블랙시위 영원하라 하겠습니다. 블랙시위 영원하라! 블랙시위 영원하라! 블랙시위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상현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나라의 거짓으로 뒤덮인 이 나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희생하고 이렇게 노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들이 그렇게 추모했다던 유신 정권보다 더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의 분노에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실은 칼이다. 진실은 칼이다. 진실은 칼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의 칼을 보기로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을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또 정의를 향한 자유를 향한 이 투쟁을 멈추고 중단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을 향하여서 싸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이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집회를 주최를 하면서 실은 이제 7번 집회에서도 저한테 SOS를 쳤습니다. 제가 이제 SOS라는 게 뭐 도와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틀을 마련을 해 나가면서 제가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다 원팀이다. 라이벌이 아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마당에 라이벌이 어디 있느냐. 5월 1일 날 니들이 이제 중앙선관위 앞에서 모였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블랙 시위는 커나갈 수 없다라고 제가 중간에서 말을 하면서부터 서로 오늘 7번과 지금 5번하고 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앞으로 4번하고도 같이 규합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집회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지만 집회로 벌어먹고 사는 이런 앵벌이들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다 직장이 있고 다 젊고 패기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집회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저는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응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블랙 시위로 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저는 분명히 장담하지만 어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단체나 집회에 젊은 청년들이 끼는 건 전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좀 작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50명 100명 모여서 정말 무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대는 작아도 이런 젊은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을 주체로 어른분들이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저는 이 블랙 시위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정말
정말 밤새가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끊임없이 전화하면서 만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어른분들 제발 딱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집회 온 지 2달밖에 돼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분들은 이런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되게 깊고 되게 다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년들한테는 그런 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는 청년들은 다들 기독교 청년들이 많고 너무 착해서 어른들 말을 생각보다 너무 고지고대로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한테만큼은 어른들은 뭐 이런 이해관계로 싸우고 있다 이런 말보다는 무조건 너희들 합쳐라. 너희들끼리 싸울 필요가 왜 있냐? 우리 청년들끼리 합쳐서 블랙시를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저희가 집회한 것 중에 5월 5일 이후에 아마 제일 최고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욱더 7번, 4번, 5번 할 거 없이 많은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정말 더 좋은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